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점도와 동점도가 있습니다. 자, 점도라는 것은 우리가 점성계수라고 해서 뮤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정의를 읽어보시게 된다면 유체 점도를 나타내는 정도, 점도라는 건 끈적끈적한 정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온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일반적으로 푸아즈, 우리가 푸아즈라고 쓰게 되고 센티푸아즈로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성계수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푸아즈는 1g/cm/s로 표현한다 라는 것 정도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뭐 동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점성계수를 뭐 이러한 정의는 가끔 우리 공무원에서도 이론적으로서 가장 쉬운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의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동점성은 점성계수를 우리가 밀도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단위, SI 단위라는 건 표준 단위입니다. 그래서 표준 단위에서는 미터 제곱 퍼 세크를 사용하지만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점성은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 그리고 점성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온도에 따라 변화하며 저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10번.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orce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압력, 영어로는 pressure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pressure, 누르는 힘을 지칭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누르는 힘이다. 이게 바로 압력이래요. 그러면 무엇을 누르느냐? 특정 단위 면적이라는 걸 누르게 될 겁니다. 영어로 area, 즉 A라고 표현을 하겠죠. 즉 쉽게 말해서 면적이 있어요. 이곳에 힘을 가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것을 압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essure는 area 분의 force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단 이때 force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학교 때, 물리,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힘은 ma의 값과 같습니다. 즉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본다면 힘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pressur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A분의 F, force라고도 볼 수 있지만 A분의 ma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압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압력이 바로 뭐가 되느냐? 대기압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바로 이 대기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1at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atm과 같은 단위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환산 단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각각은 실제 실험 결과값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760mm HG, 우리가 HG라는 것은 수은으로 읽는다라고 했었죠. 즉 수은의 길이 단위로서 760 정도가 1atm과 같다라는 것을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실제 실험으로서 예전에 과거 토리첼리, 우리가 흔은 토라라고 단위를 읽게 되는데 아마 이게 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단위로 760mm 토라라고 읽게 되는 단위가 있게 되는데 과거에 이제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명을 했었죠. 자, 이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과거에 이제 이 압력에 대한 압력계 실험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실험이 바로 이 수은주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 이때 압력의 결과로서 760 수은주의 단위 길이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대기의 압력, 공기 압력은 760mm 수은주의 이동만큼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학자 이름을 붙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최근 사용하는 것들은 이때 사용한
실험 화학 물질을 많이 쓰게 되죠. 그 760mm HG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반대로 물로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 1332mm H2O 정도의 길이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013 바 또는 이거를 만약 접두사를 붙인 미리바로 쓰게 된다면 1013.2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이 미리바라는 단위는 대기할 때 한 번 정도 언급을 할 수가 있으므로 미리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 파스칼이라는 건 대표적인 압력 단위죠. 특히 이때 힘으로써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면적당 누르는 힘, 이때 힘을 뉴턴으로 사용하는 것을 파스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킬로라는 단위를 붙이게 되면 당연히 1000배 큰 단위가 되겠죠. 이때 킬로파스칼은 101.325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 1뉴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지칭을 하게 된다. 왜죠? 우리가 힘이라는 F는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MA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질량을 무엇으로? 우리가 MKS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MKS 단위라는 건 길이를 미터, 무게를 킬로그램, 시간을 세크로 표현하는 단위. 질량은 무게이기 때문에 K, 킬로그램.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칭을 하게 될까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을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느냐? 단위 길이당 시간의 비를 또 속도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결국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길이당 시간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왜 속도라는 것은 일정하게 달리는 것을 속도라고 표현하고, 가속도라는 건 힘이 가해진 거예요. 가해지다 보니까 시간의 변화율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으로 나눈 값을 가속도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길이는 MKS 단위로 미터로 쓰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세크로. 그럼으로써 뉴턴의 단위가 바로 뭐가 된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다인은 힘의 단위를 CGS 단위로 표현한 단위를 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뉴턴과 다인은 어찌 본다면 그 표현 방법이 MKS 단위냐 CGS 단위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게 되겠죠. 단위 압력에 대한 등호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쭉 다 여기 두 줄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